한국인 4명 중 3명은 살면서 한 번은 경험할 만큼 누구에게나 흔히 찾아오는 이것. 내가 이런 걸로 수술까지 해야 되나? 부끄럽고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못 왔었는데 속 시원히 말할 수 없어 더욱 고통스럽다는데요. 정말 최고로 심하신 분은 당연히 아파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엉엉 울면서 와서 진료를 보시고. 현대인의 일상을 괴롭히는 고질병, 치질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어떠셨어요? 대변 보셨어요? 대면 아직 못 봤죠? 약간 힘주는 건 괜찮은데. 하루 15시간씩 운전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각지도 못한 치질을 키워왔다는 그. 불편한 점이 아니죠. 운전하려면 자세, 바른 자세에 운전하기 편한데 엉덩이 한쪽 들어가 앉아 하려니까 지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항문 출혈과 통증을 느꼈지만 무심코 방치해온 것이 화근이 됐는데요. 결국 치질의 마지막 단계인 사도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 치질 수술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버려 두니까 고생을 하다가 오신 경우죠. 최근 변을 보기도 힘들 만큼 상태가 악화된 이유가 뭘까요? 여름철 되고 나니까 습기차가 그때 많이 아팠습니다. 연령을 불문하고 여름만 되면 급증한다는 치질. 오늘 닥터호의 진료실에선 숨기면 숨길수록 깊어진다는 여름철 단골 질환, 치질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우리 국민의 75%나 앓고 있다고 하는 치질. 박사님, 정확히 이거 어떤 질병인 거죠? 네, 이 치질은 항문 질환을 통칭하는 용어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치질 환자는 약 80%를 차지하는 치핵이라는 것은 이 노화나 변비 등으로 인해서 항문 안쪽 점막에 위치한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발생을 합니다. 항문 출혈과 탈항, 가려움증이 주 증상인 치핵은 항문과 직장의 경계를 중심으로 내치핵, 외치핵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안쪽에 생기는 내치핵은 배변 시 출혈은 있어도 통증이 없는 게 특징이고요. 증상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안쪽 치핵이 항문 밖으로 돌출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항문 주위에 혹처럼 덩어리가 접히고 또 통증이 느껴진다. 이럴 때는 외치핵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하지만 전체 치핵 환자로 보면 내치핵과 외치핵이 동반된 혼합 치핵의 환자가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군요. 자, 치료는 경과에 따라서 온수 좌욕, 약물 치료, 또 치핵 절제술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네. 치열은 과도한 자극에 의해서 항문 내벽이 찢어져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네, 이 부분이죠. 예, 주로 변비가 원인이 되고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여성이나 또는 운동이 부족한 비만인, 또 유아기에 많이 나타나고요. 보통은 1, 2주 내에 자연 치유가 되지만 만성이 될 경우에는 관략근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또 항문 주위에 고름이 차서 발생하는 치루는 이 치루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몇 번이고 재발을 하기 때문에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드물게는 1년 안에 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인 치루암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군요. 네, 특히 치루는 항문샘이 깊은 사람한테서 잘 발생을 하는데요. 보통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술을 받은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치질 수술 후에 원래 자리에 재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이 수술 후에도 환자의 생활 습관에 변화가 없는 경우, 또 다른 부위에 치질이 다시 발생할 수는 있는데 흔히 재발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 이 사계 중에서 특히 여름철에 더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뭐죠? 네, 이 여름에는 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이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변비가 더 생기기 쉽고 또 차갑거나 상한 음식을 먹고 설사하는 것 같은 이 배변 습관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치질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덥고 습한 날씨가 항문 주위의 염증을 악화시켜서 여름철 치질이 더 고통스러운 건데요. 흔히 치질은 쉬어야 낫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치질 환자한테서도 적절한 운동은 필요합니다. 요가, 수영, 케겔 운동처럼 가볍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좋고요. 이 골프와 축구같이 강한 힘을 요구하는 운동, 또 등산이나 헬스처럼 많은 땀을 유발하는 운동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치질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치질이 유전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부모가 치질 병력이 있으면 자녀한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유전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가족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가족의 비슷한 생활 환경, 식습관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치질을 노후 질환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에는 젊은 세대한테서 높은 발병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병원을 찾은 치질 환자 64만 명 중에 약 20만 명이 20대에서 30대로 조사가 됐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 무리한 다이어트, 또 배변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주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가 치질이 맞는지 아닌지 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네. 이 배변 시에 끝이 개운하지 않고 잔변감이 남거나 종종 항문 주위가 간지럽고 특히 음주와 과로 후에 배변 중에 항문 출혈이 나타난다면 치질 초기로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치질은 평소 생활 습관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데요.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질환인 만큼 혈액순환을 돕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앉아있는 자세는 누운 자세보다 정맥 압력이 3배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장시간 오래 앉아있는 직업이라면 틈틈이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배변 습관 개선 역시 중요하죠. 이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은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변비가 없는 사람은 배변까지 5.2분 소요되는데 반해서 변비 질환자는 평균 8.4분으로 약 3분이 더 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배변 시에는 상체를 한 35도 정도 숙이고요. 발밑에는 15cm 정도 가량의 발판을 두어서 양팔을 얹고 무릎과 가슴 간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게 복압을 높이기 때문에 쾌변을 돕는 방법입니다. 소금물 좌욕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이 민간요법 이런 것들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요? 예, 자신의 체온과 비슷한 37, 8도 정도의 물로 3분 내지 5분 정도 좌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치질에 항문 청결이 중요하긴 하지만 과도한 비데 사용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한 압력으로 하는 세척은 항문 보호층을 손상시키니까 하루에 한두 번 3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